에프르빌르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쉬코는 마글루아르 할머니 집 앞에 이르자 이듐마차를 세웠다. 그가 할머니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 속셈은 할머니의 집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데 있었다. 그동안 할머니의 집을 사들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마글루아르 할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도 여기서 죽을 거라오. 72살의 할머니는 여느 노파들처럼 잔뜩 주름진 얼굴에 허리도 구부러져 있었으나 건강하기로는 젊은 처녀들 못지않았다. 쉬코는 마치 할머니와 친한 사이인 것처럼 할머니의 등을 살짝 두드리고는 마루에 걸터 앉았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할머니? 항상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만자만하지 뭐. 그래, 자네는 어떤가? 가끔 가다 통증이 일어나서요. 그것만 아니면 좋은데 말입니다. 그만하면 괜찮은 편이구먼.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가 입을 다물자 쉬코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뭔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서는 좀처럼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눈치였다. 그건 그렇고 마글루아르 할머니, 왜 그러나? 이 집 정말 파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 말이라면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한번 안 판다면 안 파는 거니까. 사실은 할머니와 저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을 듯한 기막힌 묘안이 떠올랐거든요. 그래? 그게 어떤 건데?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을 제게 팔더라도 역시 할머니 집이란 말입니다. 이 말론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진 할머니는 감자 벗기던 일손을 잠시 멈추고는 몹시 궁금하다는 듯 눈동자를 반짝반짝 빛내면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에게 매달 150프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처럼 제가 와서 할머니에게 그 돈을 드리는 거예요. 매달 5프랑짜리 그 말 30입씩 말입니다. 그렇지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할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처럼 할머니는 그저 이 집에서 생활하시던 대로 생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라면 특별히 마음을 쓰신다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요. 할머니는 그저 제 돈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할머니는 혹시 무슨 함정이라도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고 있었다. 내 쪽은 그래서 좋다고 치세. 그럼 자네에게는 대체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이 집은 자네 것이 될 수 없을 텐데. 할머니는 하느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진 언제까지라도 이 집에서 사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 집의 소유인은 어디까지나 할머니니까요. 다만 공증인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제 것이 된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할머니에겐 이 집을 물려줄 자식들도 없고 친척이라고 해야 조카들 뿐인데 그들도 이 집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살아계시는 동안은 할머니 것이고 게다가 다달이 5프랑짜리 그 말 30입씩이나 받을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할머니는 구미가 당기는 그 제의에 적잖이 마음이 쏠렸다. 아주 거절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걸. 다음 주라도 다시 한번 와보게나. 그때 가서 내 결정을 알려줌세. 마글루아르 할머니는 고민했다.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나흘 동안을 고민했지만 할머니는 결정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공증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털어놓고 그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공증인은 쉬코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했으나 5프랑씩 30입으로 하지 말고 50입을 요구하라고 일러주었다. 집값은 아무리 싸게 치더라도 6만 프랑은 나가기 때문이었다. 가령 할머니가 지금부터 15년을 더 산다고 해도 저쪽은 겨우 4만 5천 프랑밖에는 지불하지 않는 게 됩니다. 공증인의 말대로 다달이 5프랑짜리 그 말을
쉰잎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할머니는 몸까지 떨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어떤 흉계라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겨우 증서를 작성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나자 할머니는 그동안 온몸을 옥죄던 긴장이 풀리면서 마치 사과주를 4병이나 마셔버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코가 다시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팔 생각이 없다면서 선뜻 승낙하지 않았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흥정해볼 요량에서 배짱을 부려본 것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내 나이 벌써 72이라네. 앞으로 살아봐야 겨우 50일 테지. 거기에다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몸도 그전 같지 않다네. 지난밤에는 이제 영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덜컥 들더라니까. 몸에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이웃 사람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네. 웬걸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할머니 교회에 있는 종루처럼 튼튼하지 않습니까? 어림잡아도 100살까지는 사실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먼저 할머니에게 전송을 받으며 눈을 감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온종일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정을 짓지 못한 채 날이 저물고 말았다. 그러나 할머니가 끝끝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바람에 결국 쉰잎을 내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다. 75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3년 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으므로 휘코는 몹시 낙심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3년이 아니라 마치 반세기 동안이나 다달이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으며 단단히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휘코는 이따금씩 할머니의 집에 가보았다. 그럴 때면 왠지 추수를 할 때가 되었나 살피러 보리밭에 나가보는 심정이 되곤 했다. 마글로아르 할머니는 가시돋친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그것 보라지 하고 내심 무척 고소해하며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대체 저런 해골바가지 꼴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살아있을 작정인지 끈질긴 노파 같으니라고.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할머니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목이라도 졸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쳐드는 것이었다. 그가 느끼는 것은 참으로 흉포하고 심술궂은 것이었으며 농작물을 도둑맞은 농부의 분노 같은 것이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방안을 고안해내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그는 맨 처음 거래를 제안했을 당시에 그 공손한 태도로 할머니를 만나러 왔다. 할머니, 저번에 애프르빌레에 오셨을 때 어째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지 아세요? 우리 사이가 벌써 틀어졌다고 말들이 아주 많아요. 듣기에 참 고약하지요. 제겐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괴롭답니다. 그까지 점심 식사쯤 대접해드리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부담일랑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집에 들러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마글로아르 할머니는 이틀 후에 심부름꾼 셀레스텐과 함께 시장에 가는 길에 휘코의 집 앞을 지나게 되자 마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의 마구간에 말을 매놓고는 태연한 얼굴로 점심을 청했다. 식탁 위에는 닭 요리와 양의 넓적다리살, 싱싱한 야채 샐러드 등 각종 맛깔스럽고 고급스러운 요리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음식들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어렸을 적부터 소식을 해오던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터라 소량의 스프와 토스트 한쪽 정도면 좋겠던 것이다. 그럼 잘 익은 포도주를 드시겠습니까? 한 잔 정도라면 괜찮을 텐데요. 아, 그거라면 나쁘지 않지. 그럼 조금만 마셔볼까? 로잘리, 포도주 한 병 가져오너라. 잘 저장해 두었던 특급으로 말이다. 잠시 후 하녀는 종이로 만든 포도 잎사귀가 장식으로 붙어있는 가늘고 길쭉한 병을 들고 나타났다. 할머니, 쭉 드셔보세요. 술맛이 기가 막히게 좋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그저 맛만 보겠다는 듯이 입술만 적시더니
차츰 한 모금 두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잔을 비우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 말 맞다나 이거 정말 특지로군 그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쉬코는 할머니의 잔에 또다시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사양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잔이 채워진 뒤였다. 할머니는 하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들이켰다. 쉬코가 세 번째 잔을 권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했다. 뭘 그러세요? 꼭 우유 같지 않습니까? 저는 12잔까지 마셔도 끄떡 없답니다. 설탕물처럼 술술 넘어가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마셔도 탈이 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조금 더 흐려지지가 않는다고요. 결국 혓바닥 위에서 살살 녹는 거죠. 이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마시고 싶은 충동을 누를 수 없었던 할머니는 결국 그가 권하는 대로 입에 댔으나 이번에는 반쯤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았다. 아이고, 펑 맛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통 드리도록 하지요.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우리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니까요. 아시죠? 할머니는 굳이 사양하지 않았으며 기분 좋게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그는 마글로아르 할머니 댁 마당 한가운데까지 말을 몰고 들어와 어제와 똑같은 특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할머니로 하여금 직접 맛보게 했다. 서로 석 잔씩 마시고 나서 그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이것을 다 드시고 나면 제게 또 부탁하십시오. 술이라면 저희 집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할머니께서 빨리 드시면 저는 그만큼 기쁘답니다. 나흘이 지나서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부엌에서 빵을 자르고 있었다. 쉬코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얼굴이라도 맞닿을 것처럼 할머니 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술을 마셨는지 냄새를 맡아보기 위해서였다. 할머니의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확 풍겼다. 그러자 옳거니 하는 심정으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저도 한 잔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두 사람은 서너 번 건배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글로아르 할머니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정말로 그녀는 부엌이든 마당이든 근처 한길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술에 골아떨어졌으며 그 모습이 자주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 소문을 들은 이후로 쉬코는 할머니의 집에 들르지 않았다. 그리고 할머니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라도 듣는 날이면 그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 늦은 나이에 술 마시는 버릇이 생기다니 참으로 가엾은 일이군 그래. 젊었을 때 술독에 빠져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선 점점 고쳐나가게 마련인데 말이야. 그나저나 큰일이나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나 큰일은 일어나고야 말았다.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올 무렵 할머니는 술에 흠뻑 취한 채 눈 속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드디어 마글로아르 할머니의 집을 인계받게 된 쉬코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다. 그 할머니가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